저를 미치도록 놀라게 한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한국 지하철에서였어요. 큐레이터인 제가 한국의 불상도 아니고 민화도 아닌 지하철에서 그걸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울 강남역 지하 2층 9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큰 소리로 외쳐버렸어요. 주변 한국인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전율. 루브르에서 모나리자와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 하지만 지하철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베르토, 당신 이거 봐야 해요. 남편에게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박물관에서 새로운 작품이라도 발견했나요? 아니에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 정말 부끄러워요. 한 외국인 미술 큐레이터가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사연들인데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지하철에서 이분이 발견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정말 놀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체라 로시입니다. 남편 알베르토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문화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3년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티칸 미술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바티칸 박물관 큐레이터셨거든요. 7살 때부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보며 자랐고 학교 가는 길에 베르니니의 조각상들을 매일 지나쳤어요. 마르체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라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로마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로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그 확신은 더욱 굳어졌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기에는 로마 지하철은 정말 아니었어요. 매일 출근길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8시 테르미니역에서 스파냐역까지 가려면 최소 30분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분 거리인데 말이에요. 열차가 자주 지연되거든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안내방송이 하루에 몇 번씩 나왔어요. 여름에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서 더욱 끔찍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버텨야 했어요.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서 코트를 벗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청결 상태가 너무 더러워요. 바닥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건 기본이고 벽면 곳곳에 낙서가 가득했어요. 화장실은 아예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50센트를 내고 들어가도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로마 지하철은 역사가 있잖아. 공사할 때마다 고대 유적이 나오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하철이야. 남편이 문화담당관이긴 하지만 대사나 총영사가 아니라서 전용 관용차는 없어요. 대신 대사관 차량을 필요할 때 신청해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매번 신청하기도 번거롭고 운전기사분들도 바쁘시니까 웬만해서는 택시를 이용했어요. 처음 몇 년은 로마와 한국을 오가며 미술관 일을 했지만 2달 전부터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탄다는 것을요. 한국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거의 타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 오프닝이 있었는데 대사관 차량 예약이 꽉 차서 이용할 수 없었어요. 마르체라, 미안하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지하철이요? 어쩔 수 없죠. 그 시간은 학교 근처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고 퇴근 시간이 시작되어서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약속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그 사건이 한국화도 아니고 민화도 아니고 불상도 아닌 것에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삼성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전광판이었습니다. 2호선 강남 방면 열차가 1분 40초 후에 도착합니다. 1분 40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에서는 약 10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도 실제로는 20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다니.
더 놀라운 건 정말로 1분 40초 후에 열차가 들어온 거예요. 미술관에서 전시 일정을 맞추느라 시간에 민감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광판의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색상 조합이나 폰트 선택, 정보 배치. 마치 잘 기획된 디지털 아트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역시 청결함이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제가 신고 있던 하얀 운동화가 그대로 반사될 정도였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하네. 로마 지하철에서는 항상 어두운 색 옷을 입었어요.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어도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앉아 있더라고요. 조명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딱 적절한 조도였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 조명을 기획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환승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지하철 화장실 맞나요? 자동 센서 조명, 깨끗한 변기, 충분한 휴지, 심지어 핸드크림까지.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물을 아껴 마시곤 했거든요. 지하철 화장실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50센트를 내고 들어가도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 수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놀라움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서울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도 가능해요. 옆에 있던 한국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불편했거든요. 로마에서 쓰던 카드로는 밀라노에서 못 쓰고 베니스 가면 또 다른 카드를 사야 했어요. 심지어 같은 로마 내에서도 지하철용, 버스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더 놀라운 건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카드를 넣었다 빼는 동작 때문에 항상 줄이 길어졌는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감탄은 와이파이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서브웨이 와이파이를 찾아서 연결해봤는데 비밀번호도 필요 없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것도 무료인가? 속도도 정말 빨랐어요. 미술관 업무로 고화질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지하철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통신이 거의 끊어져서 급한 연락이 있을 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특히 전시 준비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여섯 번째는 환승의 편리함이었습니다. 9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때 바닥에 그어진 컬러 라인을 따라 걸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디자인했네. 미술관에서 관람객 동선을 기획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전문적인 접근이 느껴졌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안내선, 적절한 위치의 표지판, 직관적인 픽토그램. 로마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길을 잃곤 했어요.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어디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감동은 승차 문화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양쪽으로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질서정연하네. 로마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정말 저를 미치도록 놀라게 한 사건은 어느 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타는 거였어요. 아, 또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100명쯤 우르르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로마뿐 아니라 다른 나라 지하철도 아마 열차가 떠나갈세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옆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어요. 옆에 아이가 친구를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손으로 쿡쿡 그 친구를 맞받아 찔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많은 남자아이들 중 과한 행동을 한 모양이 그게 다였어요. 전부 휴대폰을 보거나 뭔가를 외우거나 눈 감고 자는 정도였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몸이 부딪히고 공간이 없으니 각자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 매는 거였어요. 처음엔 저게 뭐 하는 동작인가 봤더니 세상의 가방을 앞으로 매면서 서로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였어요. 이건 매우 크레이지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이들이?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예의와 배려의 문화가 저 아이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절제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모습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전통 예술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절제 속에 담긴 깊은 감정,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표현,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고 저에게 한국에 대한 가장 깊은 감동을 선사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베르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 지하철은 제게 진정한 의미에서 시야를 넓혀준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지하철을 하나의 종합예술 작품으로 봅니다. 기능성과 신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공 디자인의 걸작이에요. 청결함, 효율성, 배려.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로마의 역사적 가치와 한국의 현대적 효율성이 만난다면 정말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은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곳곳을 지하철로 여행합니다. 각 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보, 오늘은 5호선 타고 여의도 갔다가 6호선으로 홍대 가요. 좋아요. 그런데 마르체라, 당신이 이렇게 지하철 마니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싫어서 한국 와서도 안 탔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하철 역사 곳곳에 걸린 시 구절들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번역기를 돌려 자세히 읽어보니 윤동주, 김소월 같은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런 구절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나다니. 유럽의 어떤 미술관도 이렇게 일상 속에 예술과 문학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지는 못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아버지가 그 시 구절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읽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현대적 공간에서 문학을 통해 성찰하는 그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정신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예술이 박물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전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처음 본 지하철 갤러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 미술관 못지않은 조명과 전시 공간에서 시민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아마추어 화가 할머니의 유화였어요. 고향의 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기교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정성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예술을 소수의 전유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하철이라는 가장 서민적인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갤러리를 만들어낸 거죠. 매일 수백만 명이 지나다니는 그 공간에서 누군가의 꿈과 열정을 나누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민주주의가 아닐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SNS에 한국 지하철 사진을 올리고 이탈리아 미술관 동료들에게도 한국 방문을 추천해요. 친구들아, 진짜 대단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를 만들어가는 힘이야. 로마의 콜로세움도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도 물론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 지하철은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문화적 우월감은 과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나온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 몰랐어요. 진정한 문화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가는 노력에서 나오는구나. 한국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수준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네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이탈리아 사람들도 꼭 와서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 외국인의 눈에는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보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의 절제된 모습, 일상 속에 스며든 시와 예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마르체라의 시선을 통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